네, 예제와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강의 파트 2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제4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예 매트리스를 만들고 그때 컨카터네이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를 달리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0부터 14까지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AR1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AR1과 또 AR1을 concatenate를 해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엑시스는 방향이 어디일까요? 기억하시나요? 꺽쇠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0이겠죠? 인덱스 0을 넣고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린트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컨카테네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앞에 AR1을 선언했던 행위를 한 번 더 수행하라 라고 진행한 다음에 그것을 어레이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mp.array가 이 내부에서 곱하기 2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또 운 좋게도 원래 같은 모양이 두 개가 반복된 거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게 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만 다른 것이 연결시키는 거라고 하면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concatenate이 필요하게 된 거죠. 다음으로 arrange를 활용하여 arange죠. arange를 활용하여 a와 같은 어레이를 만들고 그 후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b와 같이 만든다. 네, arange를 통해서 23까지, 그러니까 24 미만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리쉐입을 했죠. 그리고 이 행으로는 전부 다 활용하고 열로 갈 때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도 스텝을 하나, 둘, 셋, 네 번을 건너뛰면서 가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AR2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작점과 끝점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면 arrange를 할 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0부터 24까지 4개씩 건너뛰어가지고 한 번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arrange의 스텝 파라미터입니다.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한 번 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 거쳐간 거고 아래 것은 애초에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24보다 작으니까 되겠다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어느 쪽이 편한지는 본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습 2입니다. 1부터 36까지 값을 차례로 갚는 6x6 매트리스를 만들고 그 대각값을 가지고 2x3 매트리스를 만드는 거죠. 자, 시행해 볼까요? 먼저 1부터 36은 정말 쉽죠.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고 리쉐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그를 이용해서 AR1으로부터 뽑아냈어요. 뽑아낸 결과에 대하여 리쉐입을 해줍니다. 자, 이 중간에 다이아 이걸 하면은 뭐가 나올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1, 8, 15, 22 이렇게 쭉 대각선 성분만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이 성분이 총 몇 개였을까요? 바로 우리는 6x6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각도 6입니다. 6개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분할 수 있는 거.
그걸로만 리쉐입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실습 3은 다음과 같이 아래 에디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정규분포 3과 표준편차 1, 출현 개수 10개, 그 다음은 10,000개. 이때 b는 그냥 20개로 고정을 했었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AR1을 np.random.normal로 선언할 수 있죠. 평균 3, 표준 1, 그리고 그렇게 가정한 노멀 함수로부터 10개를 뽑아온다. 다음, 피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를 하는데 ax plt.subplot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x.hist 걸 하는데 빈스 20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fig.show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엣지 컬러는 뭐 사이드 엣지를 레드로 바꿔준 거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음은 위와 거의 똑같은데 이 총 쉐이프가 10,000개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요거 되게 종 모양과 같다. 가운데 많이 몰렸다. 가우시안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실습 4입니다. 실습 4는 이렇게 매트리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건너뛰어 가면서 간다고 했었어요. 열 인덱스가 홀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0부터 35니까 36, 6 미만 레인지의 어레인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 세로, 그러니까 열은 하나씩 골라가더라도 행은 전체가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행 개수 4개죠. 그래서 4, 마이너스 1로 해주면 그게 무엇이든 열 개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행은 전체가 다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전체 콜론, 그리고 시작 1부터 해서 하나씩 건너뛰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나씩 건너뛴 것이 아니라 건너뛰는 것은 2개죠. 하나, 2개씩 건너뛰었으니까 2라고 스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것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 엑시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엑시스가 어떻게 선언되는지. 엑시스 0, 엑시스 1이라고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엑시스 0 같은 경우에는 요끼리 건너갔겠지만 엑시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 엑시스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이 여기서 0 다음이 1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맨 마지막 이 리스트 안쪽에 있는 것을 수행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평균을 내면은, 자, 한번 해볼까요? 1과 7 넌 8, 그게 2개 있으니까 8, 이 16에다가 나누기 4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4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행을 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하니까 31이 나온 거고요. 다음은 스탠다드 데비션인데 뭐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습 5입니다. 자, 벡터 1에다가 컨캐터네이트를 적용해서 매트리스 2를 만듭니다. 자, 약간 블록 쌓기 같은 느낌인데 가보죠. np a 레인지가 1,4가 되겠죠. 왜냐면 4 미만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리쉐이프 해줍니다. 리쉐이프 한 거를 이제 옆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먼저 np.concatenate를 통해서 1, 2, 3을 쭉쭉쭉쭉 다 진행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요 리쉐이프
요거를 한 이유가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런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1 by 3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연결시키고 나면 이 자체가 이중꺽쇠였기 때문에 이 concatenate가 이중꺽쇠로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의 성분이 쭉 다 들어가게 되니까 이 매트리스 2에 요만큼의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AR3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AR3에다가 AR2의 트랜스포즈를 이제 또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엑시스가 꺽쇠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꺽쇠 인덱스 0번째가 요 행이고 1이 열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붙여냈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1로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R3에다가 AR2T를 EXS1에 대해서 붙여낸 겁니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대망의 실습 6입니다. 중심극한 정의가 n이 충분히 크면은 약간 그 분포가 정규 분포로 향해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스트가 약간 민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민 리스트라고 선언했고, 요 민 리스트에 대해서 레인지 10,000개까지 수행을 합니다. 자, 민 리스트가 이제 어펜드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해 가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니폼한 그런 분포로부터 이 0,4의 분포로부터 50 사이즈로 불러올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민값, 그래서 결과를 또 우리는 얻어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min ar이라고 해서 이 min 리스트의 어레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된 거죠. ax.hist를 이용해서 빈이 20개가 되도록 만들고 엣지 컬러가 빨갛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피규어가 쇼우 됩니다. 그리고 이 min.ar.min은 바로 여기서 개선된 거예요. 이 min.ar.의 min이 1.999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션이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이런 그래프가 이 가우시안 느낌이 정규 분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섹션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엑시스의 썸을 우리는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엑시스 0을 기록하느냐 1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는 매트릭스 안에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맥스와 민이 또 존재합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랜덤하게 인티저를 뽑아내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100 이하의 12개의 값을 가져오게 한 다음 3 by 4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어레이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 엑시스 방향을 정해주면 그 방향 중에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결정이 됩니다. 우선 엑시스 0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쪽 방향이죠. 이 꺽쇠 인덱스 0번째 방향에서 찾게 되고요. 다음으로 엑시스 1에 대해서는 이 안쪽의 것이 이제 관찰되게 되므로 그 중에 최대값 그것이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엑시스별로 아그맥스라는 것이 있어요. 아그민도 가능하고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랜덤하게 인티저를 100 이하로 12개 뽑아왔어요. 이렇게 위시했고요. 그 다음에 x0에 대해서 argmax를 했습니다. 요 중에 이제 최대인 거,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최대인 거를 찾아내는 거죠. x0에 대해서 최대인 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 0, 96에서 이제 최대인 것은 90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나온 거예요. 0부터 15까지 이 중에 어디 있나 인덱스를 봤더니 0, 1, 2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가 나오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최대가 되는 인덱스 찾아가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rgmin은 그 반대이니까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밴딩들 통해서 다음에 매트리스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녹색 부분에 그런 그 각 과목의 1등 학생 번호를 구하시는 겁니다. 이 숫자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게 랜덤 매트리스니까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이 번호 중에 어떤 게 맞을지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제가 간략히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랜덤 인트도 수행을 하고, 그 중에 argmax를 x1에 대해서 구하면 되겠죠? 너무 간단한 거라서 빨리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레이를 이제 오퍼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오퍼레이션을 어레이에 관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로 오퍼레이션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p.array로 우리는 이런 선언을 했어요. 플롯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플러스 매트릭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각 엘리멘트별로 덧셈을 합니다. 혹은 뺄셈을 합니다. 혹은 곱셈을 합니다. 네, 잘 보이시죠? 같은 것을 빼니까 당연히 0이 된 거고요. 곱하기 하면은 사실 제곱이죠. 이렇게 엘리멘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쉐입이 같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하겠죠. 같은 엘리멘트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이런 쉐입이 맞으니까 가능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제곱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쉽겠죠. 이건 따로 사실은 깊게 보여드릴 거 없고 이렇게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쉐입이 다른데 이 배열 간의 연산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하하, 지금 이런 쉐입이 있고 이런 쉐입이 있는데 더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수행이 됩니다. 브로드캐스팅에 의해서요. 그렇게 이 같은 쉐입으로 이거를 불려줘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의 예를 다음과 같이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스칼라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드릴게요. 스칼라 값들에 대해서만 뺄셈, 곱셈, 나눗셈, 몫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이런 테스트 매트리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스칼라 일정 값을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냥 음수가 나오게 돼버리고요. 다음으로 그냥 곱하기 5를 해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샘플에다가. 그러면 그냥 곱하기 5가 돼요. 나누기 5도 마찬가지로 수행되고, 또 0.2로 나눠서 그 스칼라의 몫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플롯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기능이에요. 예제 3을 한번 볼까요? 0부터 50까지 5의 배 숫자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 합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5의 배수 숫자들을 3으로 나눠야 된다. 그거 하나 있겠고, 그거의 합을 구하는 게 하나 있겠죠.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우리는 지금 쭉 배워왔는데 이거를 썼을 때 얼마나 편한지 한번 우리는 사용해 볼 거고, 이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브로드캐스팅을 스칼라 말고도 벡터가 가능합니다. 이 벡터 매트리스가 이제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자, 요 그래프를 한번 요 모양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자, 본래라면 이렇게 같은 형태의 쉐이프인 것끼리 연산을 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 쉐입이 다른데도 그냥 수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열벡터만 있는데도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행벡터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아래처럼 A레인지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벡터도 이제 10, 40, 10이라고 하는 A레인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10에서 40 미만까지 10씩 증가시키십시오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매트리스 이거를 벡터랑 더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게 이제 길이가 같다 보니까 요 길이에 따라서 그냥 이 덧셈을 수행해 줍니다. 이렇게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준다. 각각을 다 그냥 수행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요게 나머지 행을 다 채운 걸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가능한 두 ND 어레이의 객체의 쉐입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브로드캐스팅의 모든 경우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쉐입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일정 행의 길이가 같거나 일정 열의 길이가 같거나 그렇죠. 여기까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앞쪽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그래서 예제로 이 다음의 연산들을 하나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다양한 수학적 함수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익스포넨셜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 기술이 지금 늘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실습 내지는 어떤 예제를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5도 한번 수행을 해 보시고요. 이 닷 프로덕트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주 나오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벡터 연산, 그 매트리스 연산들을 한번 수행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닷 함수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너무 잘 아는 부분이어서 길게 언급드리진 않고 가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크로스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진 않고 닷 프로덕트가 이 행렬 연산에서는 수행이 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아까 매트리스로 선언을 한 다음에 연산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여기처럼 A.이라고 하는 닷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그것이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닷 프로덕트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습 1부터 2, 3, 4, 5, 6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보내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고요. 또 좋은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